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차장님, 화요일에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작가가 갑자기 바꿔달라 그래. 아 갑자기. 아, 솔직. 다음 주에 나와야 되는데. 네.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제를 만들어야 돼. 힘들어 죽겠어. 원래 지금이 아니었는데. 네. 원래는 텀이 좀 있으셨는데,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아 지금 오늘도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아니, 무슨 작가님이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같은데. 아니, 뭐 많이 아프셨다고. 아니요. 소문이 어디까지 났죠? 죽을 만큼 아팠어요. 아닙니다, 차장님.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이겨냅니다, 다. 네, 마음이 아팠어. 곤장 맞습니다. 네. 여유로우면 아플 수 있어. 아 그럼. 아 여유로워서. 아, 그래요? 부럽다. 아닙니다. 여유가 없어요, 부럽네요. 지금. 사실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네. 최근에 우리 스튜디오 돈돈에서 전지적 주식 직접 방송하신 거 봤거든요. 표정 굉장히 우리 모닝 라이프 때보다 행복해 보이시던데요? 4시에 하는 거. 네. 그냥 했어요. 하지만 그때가 더 행복해 보였다. 근데 되게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잘못 봤네. 별로 안 행복해. 아, 그래요? 약간 질투였나? 그러니까 뭐든 이제 사복 입고 하니까 좀 깎아도 좀 먹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과거를 준비할까요 다음번에? 여기는 필요 없고 이제. 여기는 깎아 먹을 시간 없고. 네. 아니, 그럼 뭐 맥주라도 한 잔 준비할까요? 그거는 이제 오후에. 오후에? 맥주는 그냥 물처럼 먹는 거니까 원래. 오. 사장님 주량이 좀 아직 체크가 다 정확히 그치 물처럼 드시는 한 정도면. 30년 동안 먹었는데. 그러면 프로라고 봐야죠. 네. 모르겠죠. 그죠? 한 18살 때부터 먹은 거예요. 16시간. 17살 때부터 먹은 거예요. 17살. 원래 고등학교 때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25도짜리 소주를 한 6병까지 먹어봤습니다. 빨간색 뚜껑이요. 옛날 배틀 욕구가 살짝 90년대. 90년 되면 제가 조용히 있겠습니다. 골드 아니에요 골드? 모르 두꺼비. 두꺼비 빨간 뚜껑. 그때 파란 병이었죠. 네, 하늘색 병. 지금 진로 이즈백 그게 옛날에 우리 먹었던 거예요. 야 경제 교육도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조기 교육이 중요하네요. 그 음주의 예의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도를. 나중에 한번 어른한테 안 배웠는데도 되게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또 한번 차장님이랑 시간 자리하면서 주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뭐 큰 주제를 왜 이런 이상한 걸 잡았냐. 자, 주제가 일단 미국, 중국, 러시아. 네가 무슨 뭐 외교를 아냐, 뭐 정치를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역사 일가견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우리 이 증권업계에 오래 있다 보면 결국엔 주식을 하는 게 기업을 분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 외교, 군사 뭐 모든 분야를 다 봐야죠. 맞아. 진짜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아주 더러운 직업이야 이게. 뭐 몰라야 되는 다 얄팍하게 어느 정도 다 알아야 돼. 이게. 도망가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뭐 여기서 뭐 역사 전공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항상 큰 역사는 반복되진 않습니다. 항상 다르게 변해서 나오지.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지금 상황이 뭐 구한말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는 거 나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고. 그렇죠.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맞죠. 수세시 화장실도 없었고. 맞아요. 그런 시절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주식시장도 결국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미시를 보고 기업을 분석하고 점차적으로 확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뭐 탑다운 뭐 이상한 말 막 붙여놓잖아. 시험 볼 때 보면. 책으로 주식 공부하는 새끼들이 꼭 그런 얘기. 용어들 어려운 거. 바텀업 뭐 이런 거 탑다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을 봤어. 근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전 세계 증시 상황과 모든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황에서 이게 되는 놈이냐, 될 놈이냐, 되는 놈이냐, 이미 된 놈이냐, 아니면 맛이 간 놈이냐.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실전. 그러니까 포스코를 만약에 2000년대 중반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개작살난 거죠, 그지? 그쵸, 지금. 아주 어렵죠. 80년대 사서 2000년까지 갖고 있었으면 먹었겠지.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먹었겠지. 그렇죠. 근데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시대는 뭐냐? 미국, 중국, 러시아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알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 원하는 게 있어.
각 나라별로요? 원하는 게 다 다르다. 저는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겁내 많이 듣습니다. 왜 많이 듣냐면 주식 공부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세의 흐름. 흐름을 알아야지. 내가 어디에 섹터에서 놀아야 되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은 오늘 아침에 한경 같으니 뭐 물어보더라고 방송 전에 뭘 물어봤습니까? 주식을 지금 사야 돼요? 제일 싫어하시는 질문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계시는 거지.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그거는 이제 개인들의 성향인 거고. 그렇죠. 근데 사되 살 필요는 없다. 지금 벌리면 안 되는 장이고 모아야 되는 장이고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2015년도 뭐 이렇게 보면 뭐 바이오 뭐 화장품 한번 가고 바이오 한번 가고 막 난리 났을 때 그때 그 배경이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중국의 무역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이게 이 우리나라가 결국엔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가장 예민하고 가장 주가 변동성도 크고 주식이 지랄같이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이 주도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호주처럼 땅 파먹는 애들은 별로 변동성이 안 커 생각보다. 걔네 호주 달러 아직도 강해. 지금 호주에 사는 내 친구는 아마 좋을 거예요. 한국 나오면 대박이니까. 환율 때문에. 환율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유로 떨어지고 뭐 엔화 떨어지고 한국 원화 떨어지니까 다 떨어진 것 같지만 자원 부국들은 다 강세입니다. 활동 거죠, 걔들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자원이 중요하지 않을 때는 걔네들이 또 이제 안 좋고 항상 이게 업다운이 있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자원이 없잖아. 그렇지. 다 팔아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환율에도 예민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물건 연락 팔고 있는데 남는 게 없어. 남는 거 장산하고 있는데 무역 수지가 적자잖아. 네, 맞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삼성이나 뭐 이런 대기업들은 버는데 어딘가에서 까먹으니까 적자가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원재료 가격은 겁내 올라가는데 안 그래도 올라갔는데 환율까지 거시기에. 그래. 그러면 이제 뭐 거의 한 40~50% 이상 비싸게 뭐 2배 비싸게 주고 사갖고 와야 되는 거고. 좀 있으면 우리나라 쇠고기 가격도 이제 소고기 가격도 한 이제 뭐 한 2배 올라갈 수도 있겠죠. 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맞아요. 소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은 뭐 속값도 올려야지 뭐. 속값이 올라가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못 먹는 거지 뭐.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다른 거. 참치 먹어야죠 뭐. 동원 참치나. 참치도 비싸. 참치도 비싸. 대체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큰 틀을 좀 알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지금 큰 틀은 불록합니다. 이미 던졌죠. 누가?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던졌잖아. 트럼프. 트럼프가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약간 좀 대가리가 좀 공부가 있는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를 해도 지지한다고 얘기를 안 해. 왜? 말하는 게 무식하거든. 걔는 거의 그 미국에서 하층민의 단어를 쓰는 애란 말이야. 트럼프는요. 유식한 척을 안 해. 그만큼 시원시원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 원래 무식하고 애가 원래 그 노가다 출신이잖아. 건설업 하던 애. 맞아.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노가다신 분들한테 그 한 게 아니라 네네. 건설업에 종사하셨던 분이죠. 트럼프 타워도 있잖아. 우리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던진 게 화두가 아주 명확했거든. 니들이 못 살게 된 이유 중국 때문이야? 타겟을 명확하게 했죠. 그러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애들은 당연히 중국을 싫어하겠지. 그렇죠. 그럼 민주당을 좋아하는 애들은 싫어할까? 좋아할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애들도 싫어합니다. 중국을. 그치. 결론은 뭐 이득이 될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고 지금들의 자기들의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나라는 또 중국이었어. 중국이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중국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 같아. 그 너무 커버려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커버렸어. 한번 눌러야 될 타이밍이 못 눌렀어. 2008년도에 2008, 9년 정도에 한번 중국을 확 눌렀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때 지들이 좆됐잖아. 인사 내거 하기 내 상이 있었어. 뭐 지가 설사하고 있는데 뭐 남한테 뭘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수가 없지.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 그 타이밍을 놓치고 그 다음에 잡으려고 보니 중국이 많이 커버린 거지. 그렇죠. 너무 가버렸어. 너무 커버렸는데 중국은 또 좋은 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지네 맘대로 하는 거야. 당에서 하자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사람들이 따라가거든. 그렇죠. 여차하면 탱크로 밀어버리니까. 천안문 사태. 천안문 사태. 아니 쓱 잡아가 버리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 또 푸틴 또 이게 그
난쟁이 똥자라만한 새끼가 혼내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걔 되게 막 등치 커 보이는데 사진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 비교 대상을 만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네. 작으니까. 작아. 전략적이네. KGB 요원일 때 보면 굉장히 왜소하고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 엄청 하잖아요. 네. 유도할 때도 일부러 작은 상대를 데리고 하는 거지. 그럼 일부러 곰 타는 것도 새끼 곰 타는 건가? 맞아. 유도할 때도 보면 애기들이랑 하고 막 그러던데? 그런 나라, 그런 지금 그 각 국가들 이제 주요 3국을 보면 얘네들은 지금 셈법이 다 달라. 어떻게 다릅니까? 근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자기가 모든 걸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지금 이제 1등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네. 옛날에 일본이 겁내 컸을 때, 나 어렸을 때 이제 보면 그 막 일본이 모든 걸 다 미국을 지배하고 이런 영화, SF 영화 많았어요. 뭐 미국의 지배자들이 뭐 이렇게 윗사람들이 막 일본 기모노를 입고 다니고 막 이런 배경, 엄청 많았어요. 로보캅 이런 영화 보면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불안을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죽여버린 거 아니야, 그냥. 근데 그런 것처럼 그 타이밍을 놓쳤는데 미국이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서 내가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 전에는 WTO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유무역을 막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경제 성장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거 이대로 가면 중국한테 당하거든. 약발이 안 서. 그러니까 WTO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WTO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자기가 깨고 있지 지금. 맞아. 이번에 IRA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겹게 들었지 이제 막 하도 방송에서 많이 하니까.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심지어 미국 애들은 저 농촌 사는 애들은 모를 거야. 오히려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다 알지. 그러게요? 미국 FOMC 일정도 다 알아 우리나라 사람. 그리고 막 다 유치해. 야 얼마 할 거다 다. 나 증권회사 처음 입사했을 때는 FOMC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정보가 많아지고 이게 빨리 움직이는데 이제 상황을 보면 미국은 그렇게 갈 거고 그러니까 자꾸 블록화를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 우방국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하는 짓이 뭐냐면 미국은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졌는데 터지기 전에 터질 것 같다 누가 얘기했냐? 미국이 얘기했죠. 먼저.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했어. 근데 터졌어 사실 진짜로. 조금 날짜 차이가 있어. 그렇지. 미리 예정까지 해버렸잖아요. 날짜를. 곧 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거야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 징후를 알아서 미국의 정보력은 대단해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모종에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근데 사실은 러시아는 목적이 딱 하나거든 그냥.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만 만들면 돼.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친러 정권일 때는 별로 싸우지도 않고 뭐 형제처럼 지냈어. 같은 민족이거든 사실 얘네들이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제 친미 정권이 들어선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돈바스랑 여기 뭐 이쪽이 동부 지역은 원래 계속 분쟁 중이었어. 조금씩이요. 분쟁 중이었고 그게 이제 그러면 그쪽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러면 옛날에 왔다 갔다 소비에트 연방일 때 같이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고 소련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곡창지대였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뭐 미국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터졌어. 막상 터지고 나니까 서방이 왜 다 미국 눈치를 봐. 이 효과는 나토가 강해지고 나토의 우두머리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네. 그럼 미국의 중심에 나토가 강해지면서 결국에는 나토 중심으로 집결을 하고 그럼 미국이 짱 먹고 있는 거지 거기서. 그렇죠. 그 동네 짱이. 우두머리. 군대를 하나도 안 보내고 지금 계속 무기를 지원하면서 지금 이걸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지. 약간 의도적일 수 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갑자기 양안 문제가 다시 제기 시작했어. 이제는 또 중국 뭐 갑자기 중국이 대만을 칠 수 있어. 뭐 이런 뉴스가 갑자기 나와. 그러니까 막 특히 요즘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군사력 개입도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근데 왜 그런 뉴스가 나올까? 그것도 미국발이야. 또 그러면 결국엔 그건 뭐냐면 전쟁이 나라는 게 아니라 갈등을 계속 부추기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더. 그 목적이 뭘까? 미국의 목적이 뭘까? 단순히 그 천연가스나 좀 더 팔아먹고 뭐 자기가 군사력으로 뭐 1등 짝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사실은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기업들, 공장들 다시 와. 국내로 불러들여. 자국으로. 야, 불안하잖아 거기. 아. 너네 중국에 공장 만들지 마 이제. 들어와. 인쇼를 이거를 이제 옛날 트럼프는 대놓고 얘기했어요. 너 무조건 근데 들어와. 원래 그러니까 공화당 트럼프의 장점이자 단점은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거지. 바이든 늙은 여우라 근데 원래 민주당은 슬쩍 돌려서 얘기. 착한 척하면서 이렇게 하거든. 오바마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난 이해가 안 돼. 이미지가 되게 좋잖아요. 오바마는. 저도 이미지가 굉장히 그때는 뭐 제가 뭐 경제 뭐 깡통이가 처음으로 뭐 대통령 돼가지고 좋아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리고 사람이 목소리 멋있잖아. 인자한 느낌이지. 그리고 소수인종이 미국을 대통령을 한 거는 사실은 앵글로색슨 계열 아닌 사람은 케네디 포함해서 몇 명 안 되거든. 그렇지. 그것도 그나마 케네디는 아일랜드계니까 아일랜드계도 되게 무시받는 원래.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민 온 순서. 늦게 온 새끼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별을 받고. 그 마피아 애들이 이탈리아 애들이 늦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마피아, 그러니까 시칠리아 남부 애들은 키 조그맣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총 들고 지랄하는 거지. 늦게 와가지고. 늦게 온 거야. 먼저 온 놈들 때려잡으려고. 그래서 러시아 애들이 또 나중에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먼저 온 앵글로색슨 계열. 그쪽 애들이 자기네들이 주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결국엔 그러면 뭐 오바마도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됐던 나라가 아니에요. 별로 정책이 도움이 됐던 나라는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나라 대상으로 뭐 북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차라리 트럼프가 뭘 하려고 했지. 그러네요. 생각. 노벨상 받으려고. 하나 받으려고. 그거 빼고 다 있으니까. 평화상 받으려고.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근데 민주당 정권은 뭘 노리고 있냐면 계속 갈등을 유발해서 모든 기업들이 웬만하면 미국으로 올 수 있게 아니면 미국의 그 동맹국 안에 모든 밸류체인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다. 내 편들을. 근데 거기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고 가고 싶은 거지. 눌러야 되니까. 얘네들을 고립시켜서 지기들끼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네들은 유럽과 자기 기존의 우방들을 다 자기 손 안에서 딱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고 그러면 최근에 낸시 팔로시가 갑자기 대만을 갔어. 네, 맞아요. 그거 잘못하면 격추당할 수도 있는데 물론 격추는 안 시켰지. 그거 하면 세계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넘버 3가 거기를 딱 갔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보도는 되게 뭐 대만에서 환영을 하고 막 좋아. 대만 사람들의 절반은 쟤 왜 와? 아 그래요? 아니 대려 불안해했을 거. 그러니까 항상 언론을 볼 때 어디 입장에서 얘기를 했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여기도 좀 언론사지만 편집실에서 야 이건 보도하고 이건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예를 들면은 그런 것처럼 결국엔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뉴스를 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들으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막 때려잡고 막 이길 것 같지 막 지금. 너무 힘든데 걔네들. 그게 아니라 북쪽에 좀 필요 없는 지역에서 양보를 한 거야 그냥. 양보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너무 많은 병력을 거기다 투여하니까 러시아가 굳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 자기는 저기 있는데 그냥 물러난 거야 그냥. 퇴각이 아니라 그냥 와라 와. 그 전쟁의 개념이 틀린 거야. 우크라이나는 전면전이고 러시아는 그냥 잠깐 여기 좀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이 그럼 결국에 원하는 게 뭐냐? 오라는 거지. 인쇼링 하라는 거야. 다 들어와라. 그럼 계속되는 갈등을 일부러 조금씩은 일부러 유지시켜야지. 유지시킨다. 유지시켜야지. 그럼 러시아는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원래 우리 거였는데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기 영역을 지키고 싶은 거고 자기의 영향력 바운더리를 지키고 싶은 거고 미국은 그거를 확장하고 싶은 거고. 근데 중간에 껴있는 중부 유럽, 이제 동부 유럽이라고 하지만 동부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은 웬만하면 미국 쪽으로 붙고 싶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막 폴란드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 무기 겁내 사갖고 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 결국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자원이 많은 국가고 인구도 많고 중국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역사적인 얘기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메가패스로 잠깐 바뀌어가지고 잠깐 끊겼습니다, 여러분. 나우누리 하이텔까지 갈 뻔. 네, 메가패스 잠깐.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지금 KT로 전환해가지고 다시 인터넷 연결이 됐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수출 비중을 한번 따져볼까요, 한번?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비중은 지금 중국이 가장 높고 중국이 제일 높죠. 단일 국가로. 네. 그다음에 홍콩까지 따지면 더 높고. 네. 그 다음이 이제 미국. 그 다음이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잡다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국가들로. 그나마 다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네. 우리 어렸을 때는 너무 미국 중심이기 때문에 다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대학교 때서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미국 중심으로 가는 중이죠. 그렇죠. 뭐 대놓고 이번 정부에서는 중국이랑 뭐 거의 관계를 끊을 것처럼 중국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비중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실제로. 근데 그래도 이거 미국에서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옳고 그르냐를 따지면 안 돼. 우리는 돈을 다루는 사람이지 네. 정치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그렇죠. 근데 경제적인 일을. 우리는 그 영향에서 우리가 뭘 돌파구를 찾을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사람들이 미중 갈등을 하면 우리는 어느 편에 들어야 될 거냐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봤었어.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 우리는 어느 편에 들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 애들이 대답 못하지. 그 중학교 애들이 어떻게 알아? 중학생 애들은 그렇죠. 지금 이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은 정답은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질문이 잘못됐다. 질문이 질문이 잘못됐다. 미국과 중국 중에 어디에 손을 잡아야 되나? 둘 다 잡으면 안 돼? 그냥 우리가 이득이 되는 대로 네. 분야별로 가는 거야 그냥. 돈 많이 버는데. 중국이랑도 적당히 가야 되고 네. 미국이랑도 적당히 가야 돼. 근데 이거를 너무 한쪽으로 확 가면 뭐 사실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잖아.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상 이렇게 가면 지금 당분간은 미국 중심으로 가겠구나. 그럼 미국의 수출 비중이 더 높아지고 미국과 관련된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물론 여러 문제가 있죠. 미국은 지금 대놓고 공장을 미국에다 지으라 그래.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 혜택을 준다고. 대놓고. 2차 전지도 보면 뭐 자기네 나라 FTA 체결된 국가에서만 가지고 오라고 그래. 다 우리 중국에서 지금 소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것 때문에 뭐 세비케민이 그 성일하이텍이니 에코프론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렇지. 폐배터리가 또. 폐배터리가 그냥 중국 거여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게 되잖아. 원소재는 중국 건데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우리나라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거꾸로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폐배터리를 빨리 모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 모아야지. 원재료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왜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재활용을 안 하고 버리고 다시 원석에서 뽑아낸 거를 사서 썼냐? 수지타산. 싸니까 그게. 오히려. 그리고 원석은 계속 공급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 폐품은 어떻게 해? 가공이야. 모아야 되잖아. 모으는 게 힘들어. 가공이 힘든 게 아니라 이게 물량을 계속 일정 물량을 계속 받는 게 어려운 거야. 그렇지. 정해진 물량. 정해진 물량을. 나는 이거를 하루에 10만 톤씩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원재료가 아마 20만 ton이 필요해. 네. 근데 이게 어떨 때는 20만 톤이었다가 어떨 때는 10만 톤이었다 이러면 그치. 공장을 항상 어떻게 쉬지 않고 쫙 돌아가야지 이게. 그렇죠. 말았다 이게 돼버리지. 이번에 포스코가 고로가 작살난 게 문제가 뭐냐면 그 한 번도 안 꺼졌던 게 꺼진 이유 그 다시 키우려면 오래 엄청 걸려요. 오래 5주 걸린대요. 그러니까 용광로가. 용광로를 네. 원래 24시간 뭐 365일 한 번도 끄는 날이 없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것 자체가 네네.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러면 PCB 이런 거 똑같거든. 기판도 그렇고 모든 부품도 그렇고 공장에 보면 시장 돌아가야 돼. 이게 흐름이 가다가 중간에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데 중간에 뚝 끊겨서 정전을 끊겼어. 그럼 이건 다 폐기. 중간에 불순물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럼 다시 가동시키면 여기서부터 로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쭉 과정이 가야 된단 말이야. 계속 걸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폐배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장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미국 중심으로 가는 지금 뭐 간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모양새가 그렇죠. 모양씨.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고용은 줄겠죠. 왜냐하면 아리백이 또 여기서 나와 갑자기. 아리백 신재생? 계속. 그러면 아리백을 내가
매경이 여기 출연할 때 네. 김정일 앵커랑 할 때 네. 언제 한 5, 6년 전에 음. 아리백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좀 모르더라고. 처음 그게 나왔을 때. 네. 5, 6년 전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아리백. 그때 이제 막 그 미국에서 아리백이 네. 와. 이제 애플이랑 뭐 이런 애들이 한다고 막 얘기할 때였거든. 아, 처음 나올 때 처음. 그래서 우연히 봐가지고 내가 찾아봤더니 리뉴얼 에너지 100% 되게 쉬운 영어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아리백 이렇게 해놨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별로 의식을 안 하더라고. 그 당시에는요. 그냥 작년부터 부각이 됐는데 아리백도 결국에는 뭐냐 진입장벽이. 진입장벽. 어떤 그 봐봐 가만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약간 좀 아직도 우리가 이미 선진국 근처에 올라와 있는데 거의 뭐 끄트머리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꾸 봐. 애들이 어떻게 하나. 우리보다 잘 사는 애들이 어떻게 하나 계속 본단 말이야 이렇게 두리번. 네. 근데 미국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유럽 애들이 하는 거 보는데 얘네들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얘는 기준을 제시해. 우리 아리백 할 거야. 기업들끼리 한대. 그럼 기업들끼리 하는 이유가 뭘까? 기업들끼리 지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치. 진입 장벽을 높이자. 진입 장벽을 높이는 거지. 자기는 이미 준비돼 있거든. 운이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니네 뭐 독일 같은 데는 이미 뭐 태양광 풍력으로 30% 이상 발전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이제 해봤으니까 좀만 하면 돼. 돈도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 뭐 캘리포니아 이런데 뭐 태양광 패널 쪽 깔았더니 다 돼. 네. 어차피 다 사막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했어. 이제 쪼는 거지 밑에 애들한테. 야, 니네 그런 거 안 하면 우리 니네 물건 안 산다. 그냥 거래 안 한다. 그리고 유럽 애들 막 자꾸 자동차 기준, 환경 기준 높이고 하잖아. 그거 뭐야? 결국엔 진입 장벽. 자기네들 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높이는 거거든. 이미 다 해놓고 중국 애들 못 들어오게. 그건 거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거야. 중국 애들 못 들어오게. 지금 유럽에서 얼마 전에 강제 노동법 뭐 해가지고 또 뭐 하는 것도 결국 중국 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미국과 유럽이 견제하기 시작했다. 근데 중국 애들은 또 웃긴 게 니들이 견제해도 우리는 간다. 우리는 우리끼리 물건 사고 팔아도 내수만으로 내수만으로 먹고 충분하다. 살아. 충분하다. 그게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 포인트. 중국의 매출이 많은 회사들은 배제해라. 죽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거나 매출이 많은 회사들은 네.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 굳이 그쪽은 보지 말자.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 왜냐면 방향이 어차피 다 미국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중국이랑 그렇다고 거래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줄어들 거니까. 성장성이 없다. 주식은 항상 뭐 돈을 성장. 더 버는 회사. 그렇지. 더 벌 회사. 왜냐면 이 정세적인 흐름이 이제 다시 중국으로 눈을 돌리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꽤 긴 시간 동안 없을 거다. 미국 쪽으로 갈 수가. 당분간 흐름이 당분간 바뀌었으니까. 흐름이 지금 바뀌었으니까. 추세는 미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국교를 체결하고 92년부터 지금까지 쭉 92년부터 지금 30주년이니까 그렇죠. 92년부터 30년까지 쭉 좋았다가 계속 중국이 옛날에 무슨 일을 벌였냐면 예전에 그 뭐야 화장품이 중국에서 뭐 중국 사이트 막 들어가가지고 내가 중국 공부도 막 했어 내가. 진짜요? 중국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보면 뭐 화장품이 우리 1위가 우리 회사에 우리나라 게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예전엔 다 그랬죠. 다 그거 검색해가지고 막 리더스 코스메틱 막 이런 거 네네. 뭐 삼성 에르메스 네네. 뭐 그다음에 코스맥스가 얼마를 팔리느냐 뭐 아모레퍼시픽을 롯데 면세점 가가지고 명동 가가지고 중국 애들이 얼마큼 사가는지 보고 뭐 이랬단 말이야. 마스크팩 뭐 중국 애들이 사갖고 가면 막 박스로 막 컨테이너로 사갖고 가고 막 이랬다고. 어마어마했죠. 따이공들. 그러니까 따이공 보따리 장사 이거에 사람들이 속는 거야. 보따리가 이 보따리가 아니라 거의 배야. 맞아요. 원래 말이 따이공이지. 보따리 장수지. 보따리가 어마어마해. 배야 배. 어마어마해. 컨테이너 미니멈 제일 작은 애들이 컨테이너. 컨테이너. 제일 작은 보따리가 원티유. 여기 와가지고 박스로 막 이렇게 사가는 사람도 있었거든. 그 사람들은 진짜 그냥 개인 소비. 자기 그냥 동네 가서 좀 이렇게. 시장에서 팔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절이 왜 그랬냐. 그 배경을 보면 중국 애들이
수출만 가지고는 자기들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수를 늘려야 되는데 내수를 좋게 하려면 뭘 해야 돼? 임금을 올려야 돼. 그렇지. 그러면 임금을 그때 강제로 막 해외 기업들 진출한 기업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야. 들었지. 해외 기업들이 막 들어갔던 시절이었는데 걔네들한테 임금을 올리게 하는 거지. 해외 기업한테. 강제로 막 올렸단 말이야. 그렇지. 몇 프로 이상 올려라 그러면서 그럼 애들이 돈이 많아졌잖아. 그걸 쓰게. 그거를 이제 쓰는 와중에 우리나라도 와서 화장품도 사갖고 하고 명동을 휩쓸고 그치. 돈이 돈이 많아졌으니까 있으니까. 비싼 걸 살 수 있어. 그때는 좋았네. 그럼 저희는 100만 원 벌던 애들이 갑자기 200만 원 버니까 돈 쓰러 오는구나. 돈 쓰러 오는 거지. 어. 그랬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이제 중국 애들이 안 오잖아. 못 오잖아. 지금 막 자기네 집 밖도 잘 못 나가는 지금. 시내 집 밖에도 못 나가면 어. 해외를 어떻게 가? 맞아. 당분간 중국은 보지 말자. 그리고 미국을 봐야 되는데 결국엔 미국의 어떤 회사들 최근에 재룡전기 내가 그 환경에서 추천하고 재룡전기 추천하니까 되게 그 앵커가 되게 뭐 이상한 왜 리포트가 없어. 재룡전기. 아예 없어. 내가 공부를 했는데 리포트가 없는 걸 찾아봤는데 전문가의 고견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뭐 관심이 없지. 근데 이제 사업 보고서를 쭉 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수주받은 게 쭉 나올 거 아니야. 공시도 보고 막. 미국에 계속 물건이 나가네. 아 미국으로. 결론 그거죠. 공장들이 다 거기 들어가니까 뭐 그러니까 미국은 다 지금 들어가는 거지. 트럼프 때 얘기했단 말이야. 내가 인프라가 후져가지고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인프라 뭐 관련 법도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야. 네네.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제 선진국일수록 노후화되기 시작하거든. 그치. 오래된 게 많아. 오래된 게 많아. 이게 사이클이 교체 사이클도 있고, 근데 거기다가 뭐 갑자기 뭐 신재생이니 뭐 전기차니 전기를 써야 될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럼 전력회사들이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다 너무 오래된 거니까. 그 우리나라 한전처럼 한전이 그냥 다 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잘. 근데 걔네는 각각의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회사들이 그거를 내가 경쟁력 있게 하려면 좀 더 로스가 적은 장비를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중소형 변압기를 만드는 재룡전기가 갑자기 막 미국향 물건이 막 나가. 수주가 막 쭉쭉쭉 늘어나. 한전 70%에서 30% 떨어지고 미국이 계속 사. 그러면 그런데 또 요즘에 에코 플라스틱 이미 이제 그 증세는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에코 플라스틱이 올라가는 걸 보면 그 플라스틱 쪼가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그렇잖아. 맞아. 왜 올라갈까? 그냥 현대차 옆에 조지아에다가 공장 짓는다고 올라가는 거야 지금. 공장 짓는다고? 거기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미국에 이제 현대차를 대응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공장을 짓고 가면 결국엔 확장을 시킬 거 아니야 얘네들이 거기서. 그렇죠. 계속해서. 공장을 계속 짓는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는 거는 안 올라가고 해외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애들만 올라간다. 맞아. 재룡전기 올해 들어서 90%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점점 지금 미국향으로 나가는 애들이 가장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 재밌는 건 반도체는 그렇게 짓는다 때려 짓는다 그러는데 왜 못 올라갈까? 그게 너무 궁금한데. 왜 그래요? 이재용 때문에? 응? JY 뭐 JY? 재용? 재용? 그 삼성행 다니는 내 동기들은 JY라 그러더라고. 그래요? 이름을 올리면 안 되나? 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신놈들 지랄을 하고 내가 뭐 왕 이름 부르면은 죽었던 것처럼. 야 이재용 임마 그냥 친구지 새끼야. JY. 하긴 뭐 자기네 그 회장이니까 부회장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반도체는 왜 못 갈까? 진짜? 반도체는 왜 못 갈까? 미국으로 계속 방향을 이재용이 돌리는데도 멍청해서? 그건 아니잖아. 멍청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양반이 하는 일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밑에서 다 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석학들이 거기 다 가 있잖아. 그러니까요. 똑똑하다는 애들이. 전략기획실. 근데 문제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커질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누가 다 독식하고 있어. TSMC가 독식하고 있어. 다 가져왔지. 최근에 TSMC가 또 이제 또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네. TSMC가 얼마 전에 무슨 계약을 크게 체결을 했어. 뭐 있죠? 물건 파는 계약이 아니라 자기네 전기 전량 다 풍력으로 쓰겠다고 풍력 단지 하나를 다 그냥 아도를 쳤어. 그래요? 또 지금- 아리백.
대만이 지금 아시아에서 폭력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도 짓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삼강 에멘티니 뭐 CS 이런 애들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얘는 더 웃긴 건 폭력에 대한 기술이 하나도 없는 나라야. 없어요. 근데 얘는 원전을 짓기도 되게 불안한가 왜? 지진이 많이 나잖아. 뻑하면 나니까. 대만이. 그러니까 또 아리백도 해야 돼. 그렇지. 얘는 이제 그걸 포인트를 찾은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그걸 짓고 그거를 그냥 TSMC가 전기를 엄청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다 전력을 이건 내가 다 가져갈게. 그게 원전 한 기가 넘는 그 엄청난 전력을 얘네들이 가져간 거란 말이야. 폭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를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진 거야 뉴스가. 그러니까 애플에서 또 TSMC에다 물고 오더를 주고. 얘네들은 생산 차질을 벌일 일이 없다. 그 밀어주는 거지. 안정적인 공급이 될 거다. 그리고 아리백에도 맞고. 그리고 어차피 대만은 TSMC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밀어주는 거야 걔네들이.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인간들이 대만 출신들이 많아. 대만은 똑똑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니 뭐 ARM이니 이런 애들 다 보면 CEO들이 대만 출신들. 그러니까 그 남쪽 짱깨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네. 그러네. 삼성이 9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비메모리였거든. 메모리가 아니라 디램 가격이 오르락내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아도 쳤어. 근데 결국에는 비메모리가 얼만큼 나갈 수 있느냐인데 못 나가잖아. 공장성이. 근데 미국에 공장 지어서 그게 만약에 잘 돼 그러면 좀 받을 수 있지. 근데 지금 보면 퀄컴이니 뭐 이런 데 받는데 약간 찌끄레기 물량 받는 그런 느낌이잖아. 받는 것 자체가. 뭐 엔비디아니 뭐 테슬라니 애플이니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 걸 받아야 되는데 좋은 거는 다 대만으로 다 가고. 그러니까 그게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미국 공장 지어봐야 평행 이동밖에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짓던 걸 그냥 중국 시장 공장 만약에 없애버리면 여기 거 그냥 쓰는 거거든. 오히려 생산성은 수지는 더 악화되겠지. 중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여기서 만드는 게 더 인건비가 많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미국에서 만드는 게 인건비가 더 많이 들고. 그렇죠. 그러네요. 물론 이제 반도체는 인건비라는 게 별로 많이 들지는 않아요. 공장 뭐 그냥 자동화로 돌아가긴 하니까. 그래도 그러면 이제 미국의 공장이 늘어나고 그럼 공장도 늘어나면 전력망도 더 늘어나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그러면 미국의 인구가 뭐 중국처럼 13억이 되고 뭐 인도처럼 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고 인건비도 비싼 나라니까 사람을 많이 고용할 수가 없지. 없지. 그럼 더 어떻게 자동화. 더 자동화를 해야 되고 그럼 자동화 기기 관련된 종목들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봇 투자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의 공시를 잘 봐야 돼요. 미국향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지금의 포인트는 그냥 미국향. 그렇지. 미국향. 미국향이 얼마 늘어나냐? 그리고 미국에 진출한 기업에 납품을 하냐. 왜 보면 지금 2차 전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할까? LG 화학이 강할까? 겁나 욕처먹었던 애들인데 갑자기 막 올라가. 세팅도 다 했고 조인트 벤처도 많이 했고.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에 다 베이스를 다 깔아놨어. 그러면 삼성 SDI를 사야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돼요? 그럼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무조건 사. 그냥. 왜? SDI는 유럽에 진출해 있고 미국에도 뭐 한 것 같지만 아직 이렇게 막 명확하게 크지 않아. 메인은 걘 유럽이다. 근데 유럽 시장은 근데 생각보다 작거든. 그치 이미 침투율이. 그 지금 얘네들 전기세 내느냐고 차 살 돈이 없어. 3배 올랐어. 전기요금 내느냐고. 맞아. 유럽 애들 진짜 힘들다고. 전기요금 내느냐고 차 살 돈 없어. 소비율이 떨어지고 있거든. 전기차 사도 충전도 못 해요. 근데 지금 봐봐 미국 애들은 막 달러가 겁내 강해. 같은 돈 써도 더 많이. 강달러 수혜가 뭐냐고 막 같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소비. 그래서 미국 여행사? 걔네들은 어디를 가나 더 많이 말 그대로 쓰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미국 애들은 지금 전 세계 어딜 돌아다녀도 돈 쓸만하지 이제. 그렇죠. 워낙 세니까. 시원하지. 달러 강세니까 완전.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그냥 궁금한 거 하나니 그 이제 어찌됐건 중국이랑 대만이랑 사실 그 러시아 그 부추겼던 것처럼 지금 부추긴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더 강하잖아요. 대만 근데 부추기지만 전쟁은 안 일어나는. 안 일어났다. 근데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하더라고. 바이든이 바이오 서명한 게 야 중국도 대만 갈 거니까 니네 원재료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미리미리 들어와.
요런 느낌도 있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바이오 산업을 또 옛날에 공부를 해보면 바이오가 유독 발달한 나라들이 보면 원재료 단에서 발달한 나라들이 중국이랑 인도야. 인도. 근데 요즘에 인도 비중이 또 엄청 커졌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냥 바이오 하니까 바이오 되게 좋은 거 그래 바이오는 뭐 공해도 안 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 착각이고 네. 화학물질 개 착각. 미국에서 만들던 원재료들을 환경 규제 때문에 맨날 집단 소송 당하니까 밖으로 걔네들이 거예요? 다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거야. 아, 내보냈지. 중국, 인도로. 규제가 없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땅 터지니까 없어 자기네가. 원재료 수출 비중, 수입 비중이 90%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컴백. 어디가 있어? 보니까 다 중국이랑 인도 있으니까. 인도랑 중국에 다 있어. 그게 보안인 거지 보안. 하다못해 마스크도 막 없어서 난리가 났고 초반에 막 주사기도 없고. 난리 났지. 그러니까 이게 1불짜리, 2불짜리가 없어서 미국이 마비가 될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 자산은 항상 비축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면 컴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강제적인 법안을 만들어야지. 그 꼴통 같은 테슬라의 그 누구냐 일론 머스크가 다시 공장을 미국에다 진대잖아. 걔가 말을 들으면 다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걔도 듣는데. 걔도 듣는데. 머스크가 정부 말을 들을 정도면. 야, 그럼 나머지 다 안 들으면. 애플도 그러니까 그런 거지. 공장을 중국에 있는 거를 철수해서 인도로 자꾸 옮긴다잖아. 맞아. 인도도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인도로 자꾸 옮긴대. 그러니까 인도는 인도주의라 그래서 걔는 어느 나라 편도 안 들거든. 걔는. 아예 그냥 몰라요 저는 이런 느낌. 걔들도 지네 혼자도 되니까. 1960년대부터 자기네들은 독고다이. 완전. 그러면 조금 중국보다 훨씬 비교적 그치. 그래서 나름 그래도 체제는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뭐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니까 인도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사실은 뭐 이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당위성을 논하면 안 돼. 미국이 나쁜 놈, 나도 나쁜 놈이라 생각해. 중국 애들도 나빠. 러시아도 나빠. 어떡하라고? 뭐 다 나쁜 놈이면 나한테 돈 벌어주는 놈이 좋은 놈이지 뭐. 아니 그럼 뭐 우리나라는 뭐 딴 나라에서 봤을 때 나쁜 놈이 아니겠어? 나쁜 놈이지.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나쁜 놈이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갈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현대차가 공장을 울산에 안 짓고 미국에다만 짓는데 그러면 울산 경제는 망가지겠지. 만약에. 하지만 현대차는 좋아지겠지. 현대차는 근데 좋아지겠지. 그러면 울산에 계신 분들은 뭘 해야 돼? 그냥 현대차 주식을 사야지. 차라리 투자로. 그치. 그래서 가장 수혜 이 블록화가 문제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뭐 박스권이고 요즘에 시장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예전엔 더 어려웠고 한 10년 내내 박스권이었고 막 이런데도 그때도 막 10배 20배 간 종목들은 항상 나왔다. 오케이. 지금 사실 오늘 사장님한테 질문 드릴 거를 한 번에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뭐 얘기하시면서 저희 질문 없이 혼자서 다 하셨어요. 말씀을 그대로 정리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미중 갈등도 계속 그렇고 뭐 전쟁이 뭐 당장 끝날 기미도 없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손을 잡아야 되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의미 없다. 투자의 관점으로 딱 봤을 때는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높은 기업보다는 기업만 봤을 때는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면 현대차가 안 빠지고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현대 기아 맨날 뭐 있겠지 막 많이 올라갔을 때에 비해서는 빠졌지. 근데 지금 20만 원대를 잘 지키고 있고 다른 대형주 삼성전자에 비하면 굉장히 견조하게 지키고 있고 빠질 때 같이 빠지다가 이제 더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버티면서 조금씩 올라오지. 얘는 중국 작살났잖아 예전에. 북경현대 이미 망가졌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공장 짓는다 그랬고 전기차 잘하고 있고 얘는 좀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는 거야. 그래서 산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산다. 걔네들 미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박앤세일이지 지금. 박앤세일.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이게 원화가 아주 개폭락을 해가지고. 그렇죠.
사실상 걔네들이 봤을 때는 우리 코스피는 거의 꼭대기에서 50%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매력있지. 어제 누가 보내줬더라고 이거를 또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 이거를 누가 이제 네. 보내줬는데 말씀을 드릴게. 이게 또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코스피가 네. 달러로 따졌을 때는 원화로 따졌을 때는 한 28% 고점 대비 28.9% 빠졌는데 원화로 따졌을 때. 네, 원화로 따졌을 때 달러로 따지면 43.2%. 이야. 코스닥은 거의 마이너스 42% 빠졌고 매력적이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54% 빠졌고 마이너스 54%. 근데 고점 대비 원화로는 41% 빠졌는데 더 빠진 거죠.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비싸다고 얘기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원화로는 20% 빠졌는데 달러로는 31% 빠졌다. 야, 거의 한 10% 이상은 더 환차 이기네 걔들은. 그러니까 걔네는 지금 사실은 갖고 있으면 손해였지 계속 환차손까지 발생을 한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들어오는 애들은 완전 땡큐네. 그냥 더 싸게 사는 거지. 주워 먹는 거지 그냥. 11% 더 싸게 사. 그래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쑥을 봤더니 외국인이 계속 들어왔네. 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개인은 계속 팔고 있어. 이미 시장은 시장이 되게 예민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워낙 많고 이런 양반들이 이미 벌써 분위기 파악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돈이. 방향은 딱 명확해. 야 이거 근데 재밌는 건 신규 자금은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부에서 돈이 돌면 소외되는 쪽은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거든. 정말로. 그러면 거래 없이 계속 빠지는 거야. 옛날에 포스코가 밀리듯이. 진짜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 진짜 감당이 안 되잖아. 무섭다 그게. 그게 뭐냐면 이게 차라리 이렇게 하한가 훅 맞으면 아이 저같은 소주 한잔 먹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질질질질 희망을 줘. 살짝 올라가다가 새 자꾸. 삼성전자가 요즘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뭐 오줌 소태 걸린 것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살짝 요시금 느낌으로. 요시금 느낌. 자, 팬티 입어야 돼. 짜증나는 거거든 그게. 그렇죠. 그게 어느 순간 보면 마이너스 40%돼 있고 막 이러는 거야. 맞아요, 진짜. 요즘에 그런 상황인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럼 중국향이 그런 오줌 소태가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런 애들이. 그리고 또 이번 정부가 또 중국이랑 친한 척하지만 친하지 않고 안 친해. 그냥 따거는 그냥 미국이잖아. 따거 형님. 바로 그냥. 따거 형님.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괜히 그거는 뭐 도덕적으로 안 맞아. 이건 의미 없다. 그렇죠.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 기업가의 내가 주식을 사는 거는 항상 내가 경영을 한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내가 이재용 부회장이고 정의선 회장이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힌트를 시장에서는 계속 주고 있다. 주고 있었다 이미. 네, 주고 있었다. 자, 시간 이제 9시 2분. 개장이 아까 됐어요. 네. 뭐 코스피 0.7, 코스닥 한 1% 정도 그래도 상승 출발을 했네요. 네. 나쁘지 않은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삼성전자 저 요즘에 삼성전자 안 봤거든요. 일본 제가 삼성 주주여가지고 언제 56,000원이 돼 있었어요. 주주야. 예, 주주가 아니라 지지네요, 지지가. 이거 어렵네 상황이. 이거 오늘 왜 그러나 했는데. 네. 이제 명확하게 방향성을. 차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뺄 걸 그랬네요. 지금 오늘 방송 보신 분들 다 빼고 갑자기 이제 바겐세일 된 미국 향 애들 막 주로 담으시는 거 아닙니까? 네, 재룡정기 막 검색하시고. 이미 미국 향들은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게 많이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더 오를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성장성. 더 갈래 애들. 왜냐하면 테마로 자꾸 이제 보면 방송국을 나도 방송을 많이 하지만 방송 가면 자꾸 무슨 테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테마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 그럼 왜냐하면 테마는 테마고 진짜 그런 이제 정치 테마 이런 테마지. 얼마 전에 이선엽 부장님이가 뭐 3% 나와갖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너무 시원시원하게 하시더라고. 그 테마주가 아닌 테마를 자꾸 테마주라 그래. 옛날에 전기차도 테마주라 그랬어.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 주도주라 그러잖아. 주도주. 그렇죠. 근데 테마주라고 얘기할 때는 저 바닥에 있었고 주도주라고 얘기할 때는 저 위에 있어. 이미. 차화정 막 난리쳤을 때 꼭대기에 따라잡은 사람들 병신 됐거든. 그렇지. 주도주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직도 것처럼 결국에는 주도주가 될 애들을 골라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미 주도주인지 다 알고 뭐 시총이 너무 커져갖고 난리가 났고 이러면 사실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건 그렇죠. 전기차 2차 소재, 뭐 2차 전지 소재, 뭐 전기차 관련주들 지금 한참 이제 더 가겠죠. 주변에 이제 저희 이제 옆에 친구가 전기차 샀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거의 그때가 꼭지야. 꼭지다. 그거는 10명 중에 한 3명 사면 꼭지라고 봐야죠. 10명 중에 3명 사면. 그때는 팔고. 그땐 팔고. 그전까지는 이제 계속 스윙하고. 그렇죠. 사고 팔고 하든 뭐 갖고 계시든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거니까. 하여튼 오늘 차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요거 투자하실 때 무조건 그래도 한 번씩은 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팁들이 정말 많이 나온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전문가긴 한데 저희들도 방향성 잡고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방향성을 딱 명확하게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종목만 보고 매일매일 시장만 보면 사람이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야가 점점점 닫았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자꾸 쫓아가는 매매를 하다가 물리지. 한 번 먹고 두 번 손절하고. 맞아. 한번 게다가 자꾸 녹죠. 하드도 아닌데. 제 계좌도 지금 업진살이에요 거의. 불판이 업진살입니다 어제 지금. 계좌 갖고 아이스크림인데. 다 파란 불에. 자, 어쨌든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거시적으로 넓게 그 요즘 시장에 그리고 뭐 정세 흐름을 좀 보면서 이 기업의 당연히 가치나 뭐 시총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흐름이 나왔어요. 흐름 앞으로 얘가 어디로 가서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넓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장님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또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화요일 풍성하게 채워주셔가지고 다시 화요일 고정하시면 안 됩니다. 고정. 화요일 날 원래 방송 안 하는데. 시원시원하십니다 역시. 시원하네요. 오늘은 특별하게. 특별판. 마침 또 다른 것도 스케줄이 바뀌었어. 맞지. 다음에 그래도 또 수요일에 저희가 뵐 수 있으니까 그때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셰이님이 꿀팁 너무 감사해요라고 해주셨고 푸른하늘님도 중간중간에 계속 채팅 달아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은 이렇게 3명이 같이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도 당연히 찾아뵈니까요. 오늘 또 성투하시고 또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좀 가치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로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감사드리고요. FC님 같이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